안녕하세요. 도시농업 전문가 김진덕입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사 짓는 일은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커다란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의미와 그리고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말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도시와 농업이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농업은 작물, 그러니까 어떤 생태적인 기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골목길 화분 농사도 도시농업의 아주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말 농장에서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동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루농법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니까 아주 많은 양의 상추를 재배를 할 수가 있죠. 이렇듯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틀밭으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에 이제 이런 빈 땅에 다양한 형태의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농사가 이제 도시농업인데, 도시농업은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이라든가 옥상에다가 새로운 이제 녹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녹지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평의 옥상 텃밭을 만들면은 200리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은 그 하수가 역류해 갖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같은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평의 옥상 텃밭은 매년 2kg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요. 냉난방비의 16.6%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이제 자원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버려지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낙엽이라든가 또 한약찌꺼기라든가 또 오줌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은 유기물로 해서 이제 자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에서는 모두 버려짐으로 인해서 오염물질로 취급되어서 매립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런 유기자원들을 자가택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도시의 많은 버려지는 유기자원들을 재활용하면서 자원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의 옥상 텃밭은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가 있는 곳에 텃밭과 지렁이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기른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공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빗물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농업은 이런 이제 버려지는 자원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버리는 그런 유기자원들을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은 이제 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두레와 품앗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눔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또 경쟁적인 그런 삶에서 이런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협력과 협동의 삶을 함께 나눈다고 하면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도시 텃밭을 커뮤니티 가든, 그래서 공동체 정원이라고 부르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이제 도시의 생태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농업은 남녀노소나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또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여가 활동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가 모두 이제 하고 싶은 활동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시의 이제 어떤 이렇게 자발적인 녹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형성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랑 고추나 토마토 한 그루 심는 것이 거의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은 도시의 이제 자발적인 도시녹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생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제 그 생태 텃밭은 풍부한 생태 감수성을 갖게끔 합니다. 풀과 작물과 또 곤충이 어우러지는 흙냄새 맡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 텃밭 공간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생태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친환경 텃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텃밭 활동들은 작물을 돌보고 가꾸는 과정에서 그런 돌봄 노동, 돌보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기른 아이들이 채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은 바른 먹거리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이제 뭐 TV라든가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스크린 중독에 빠져 있는 지금의 문화 안에서 가족끼리 함께 대화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도시농업이 형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은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텃밭 상자를 통해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활동들도 있겠고요. 그죠? 옥상에 이러한 이제 한평 텃밭이라고 하는 이런 텃밭 공간을 만들어 넣어서 옥상 녹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의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활용을 해서 가족끼리의 어떤 든든한 이제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타향에 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워하는데 이런 다문화 가족들도 이런 공동체 텃밭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옥상에 다양한 이제 텃밭들을 만들어서 옥상 녹화를 한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노인정에 텃밭이 있다고 하면은 노인들이 아주 건강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텃밭 공간은 아이들에게 체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텃밭 강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퇴비하거나 그 다음에 낙엽을 퇴비하는 것. 낙엽은 가로수의 낙엽들이 다 버려지는 것인데 이것을 버리고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들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퇴비화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옥상 텃밭을 만든다고 하면은 옥상 녹화의 효과들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역할들을 도시농업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교 텃밭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급식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와 연계되어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 문화와 관련돼서는 노인정 텃밭, 그 다음에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그런 도시농업 활동이 어떤 원해치료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값싸고 안전한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다문화 가족에게는 건강한 어떤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이런 도시농부학교라든가 도시농업 교육은 훌륭한 평생교육의 일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의 역할들도 합니다.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런 텃밭 강사들을 양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말농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농업공원 이런 부분에 이제 텃밭 관리를 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을 만들어서 어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이렇게 한 분야가 아니라 환경, 일자리, 교육, 복지, 먹을거리, 여가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얽혀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 활동이기도 하면서 도시농업이 갖는 다양한 확장성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가치가 결국에는 나만을 위한 도시농업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도시농업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부로 살기 참 즐거운 일이겠죠. 근데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일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태적인 것. 농사 공간이 많아지면은 풀과 작물과 다양한 곤충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생명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생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원순환. 버려지는 유기 자원들을 퇴비화시켜서 자원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어떤 농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 문화. 이러한 다양한 그런 공익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이 보다 더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 텃밭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앞서 얘기한 퇴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그런 역할들을 생태 텃밭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이며 생태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실천이고 환경 실천이고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농사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런 보람찬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에서 농부로 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도시농부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